오늘은 재미있는 고전소설이에요. 전문을 읽어도 상당히 재미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전소설 정진사 전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가정소설입니다. 그 가정소설 중에서도 쟁총형에 해당하는데, 쟁총형이라고 하는 것은 본 마누라, 처와 그 다음에 첩 사이에서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쟁총형이라고 합니다. 앞부분의 남녀 주인공들의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 한마디로 연애하고 결혼하는 이야기가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처첩 간의 갈등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연애소설이라기보다는 가정소설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 일단은 남자 주인공이 여장을 해요. 여장을 해서 여자 주인공을 결혼 전이죠. 결혼 전에 어떤 여잔가 하고서는 이제 한번 살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여러 개 다른 작품들도 나오니까. 그런데 여자 주인공이 다른 남자에게 여장을 시켜서 선을 보게 하고 남자 주인공의 누이를 자기가 당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분풀이하는 거, 요거는 조금 독특해요. 왜? 이런 장면은 다른 소설은 안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앞에가 됐든 뒤에가 됐든 변장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행위가 자주 나타납니다. 후반부, 쟁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여장하고 뭐 이런 거 변장하는 거는 전반부고, 후반부에서는 처가 아니야, 빌런이에요. 양부인을 몰아내기 위해 불량배로 하여금 본부인 양부인을 납치하게 하려다가 도리어 자기가 납치를 당하는 약간의 조금 코드가 해학적이죠, 그죠? 해학적인 코드가 나타나는 부분, 요 내용도 사실은 다른 작품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번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발단 부분이에요. 충청북도 괴산 상월동에 잠깐 충청북도 괴산 상월동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구체적 배경이 우리나라로 설정이 돼 있네요. 이렇게 우리나라로 설정돼 있으면 현장성을 드러내기가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사실적인 어떤 표현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정진사라는 명문가의 늦게 얻은 요게 좀 독특하네요. 그죠? 쌍둥이 남매 정창인과 규봉이 태어난다. 자, 그러니까는 창인과 그 다음에 규봉이겠네요. 또 규봉이 될 수도 있고요. 규봉이 될 수도 있어요. 규봉. 남매는 매우 닮아서, 자, 요거는 일종의 개연성이에요. 그죠? 변장을 해도 쉽게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다. 어느 날 장면이 바뀌네요. 규봉은 몸이 불편하다며 박소저와 최소저의 초대를 거절하지만 창인이 누이의 옷을 입고 변장하여 두 소저를 만날 수 있었던 거는 왜 그래요? 그렇죠. 매우 닮아 서로 변장을 해도 쉽게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서 창인의 가사를 보고 정체가 발각이 된다. 박소저의 가족은 정소저와 박소저의 사촌 김광필의 혼사를 추진한다. 김광필은 정소저를 속이기 위해 여자로 변장을 하고 접근을 하지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제 해제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죠? 이 작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작품만의 독특함이었어요. 결국 정체가 밝혀진다. 똑같네. 그 정창이는 박소저와 최소저와 혼인을 하고, 김광철은 정소저와 혼인을 하며 두 가문이 결합을 한다. 혼인 이후 정창인과 김광철은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오른다. 정창인, 이제는 관직에 올랐으니까 정판서죠. 정판서가 평양에서 위험에 처하지만 기생 일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다. 자, 여기서 이제는 이 기생 일지가 바로 이 작품의 빌런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집안으로 들어와서 온갖 악행을 벌이는, 사건을 벌이는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창인과 일지는 부부의 연을 맺어 아이를 낳는다. 하지만 정창인이 다른 나라 임무를 수행하러 떠난 사이, 즉 나라가 아니라 집안을 통제하고 컨트롤해야 될 남자가 집을 비웠죠. 이러니 처첩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 계기가 만들어져요. 일지가 이웃 차돌과 공모하여 집안을 어지럽히고 재물을 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민다. 도둥. 차돌과 일지의 계략으로 최소전은 쫓겨나고 일지는 심지어 자신의 아이까지 죽이며 집안을 풍지박산을 낸다. 박소저도 집에서 사라지며 정창인의 감옥은 위기에 처한다. 정창인이 귀국하여 음모를 밝혀내고 모든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다. 결국은 뭡니까? 그렇죠. 남자가 와가지고 집안을 제대로 만드는 거네요. 정창인이 박소저와 최소저를 찾아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 집안은 다시 화목을 되찾는다. 그리고 정창인은 일지가 과거에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생각해 일지를 죽이지 않고 먼 지방으로 내쫓는다. 정창인의 가문은 혼란을 뒤로하고 평안을 되찾는다. 너무 단순한 코드야. 그죠? 권선, 칭악이에요. 자, 그럼 전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문 한글 소설이고요. 쟁총형 소설입니다. 풍관적이에요. 그 다음에 전반부는 결연담이고요. 후반부는 처첩간의 갈등, 쟁총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남녀 주인공의 결연과 처첩간의 갈등을 통한 유교적 가치관, 권선, 칭악이죠. 한마디로 정절, 지조,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물이 자신을 숨기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종의 변장이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기법을 우리는 속이기라고 합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이 속이는 목적에 따라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은닉, 자신의 몸을 숨기는 거예요. 풍자 등이 있습니다. 보통 쟁총형 소설에서는 모해담적 속이기가, 세태소설에서는 풍자담적 속이기가, 애정소설이나 영웅소설에서는 은닉담적 속이기가 구사됩니다. 이 작품은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는 하는데 은닉형이에요. 은닉형 속이기가 나타납니다. 선생님, 이거 쟁총형이라며요. 쟁총형은 후반부고요. 자, 전반부는요, 애정소설적인 요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에서 남성이 여장개착, 여자로 옷을 갈아입고 상대 여성과 결혼, 인연을 맺는 서사 방식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정진사의 아들 창린과 춘경, 옥년의 결연, 만남에서 드러납니다. 귀봉 내지는 규봉이에요. 규봉 내지는 규봉인데 최소저와 박소저가 함께 놀자는 기별을 받았으나 몸이 편치 않자 거기에 대해 창린이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에 여장을 하고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슬그머니 만나요. 두 번째는요, 정진사의 딸 귀봉과 김광철의 만남에서 나타납니다. 이때는 김광철을 여장을 시켜서 귀봉에게 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성이 여성으로 갈아입게 가능하도록 한 것은 두 만남에서 속이기, 상대 인물의 탐색이자 남성과 여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자 하는 욕망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왜 자꾸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독자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한 거다. 몰래 엿보기를 통해 대리 충족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쟁총형이에요. 쟁총형인데 쟁총형이란 한 가정에 여러 명의 부인이 있을 때 남편의 애정, 재산, 상속 등을 놓고 서로 경쟁하거나 다투는 이야기 형태를 말하는데 여기는 선인으로 최 씨와 박 씨가 있고요. 악인, 빌런으로 일지가 있습니다. 정진사는 한 집안에서 이 집안을 잘 컨트롤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거는 이 소설의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예요. 후반부에서 애첩, 일지가 양부인, 이때 양부인은 양씨 부인이 아니라 두 부인이에요. 자, 최 씨와 박 씨를 몰아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불량배로 하여금 본부인 최 씨와 박 씨를 납치하게 하려다가 도리어 자기가 납치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 역을 맡고 있는 최 씨와 박 씨는 가정에 충실하는 전형적인 여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결과를 알다시피 권선징악으로 살아남는 것은 이 작가가 내지는 당시 독자층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거겠죠. 자, 일지는요, 가장 남편의 애정을 독차지하려는 여인이에요. 둘은 질투와 모함으로 첨철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일지는 자신의 아기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고 죽이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럴 때 정진사가 나중에 와서 최 씨와 박 씨를 구하는 것은 정숙함에 대한 구원이고요. 일지를 벌주는 것은 악행에 대한 징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립적 인물관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국내를 배경으로 하여 사실성과 필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자, 일단 이 작품에서의 배경은요, 전부 다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사는 충청도 괴산에서 살아왔던 인물이고요. 최 부인이 누명을 쓰고 축출된 곳은 경기도 장단 땅이고요. 박 부인이 몸을 의탁한 곳은 금강산의 문수암이고요. 그 다음에 일지가 납치된 곳은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지금의 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죄상이 밝혀져 추출된 후 거지가 되어 떠도는 것은 광해원 장터입니다. 라는 식으로 전부 다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처럼 등장인물들의 생장과 활동 지역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작품의 사실성과 필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건요, 분명히 이건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장면들 내지는 조력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조력자들은요, 초월적 능력을 지닌 인물들로 이러한 인물들이 설정되는 것은 자, 이기기를 바라는 독자들의 기대 심리를 충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한다면 박씨 부인과 최씨 부인이라는 이 선역을 맡은 우리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초월적인 인물 내지는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현실적인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꿈이에요. 자, 이 비현실성의 한 장면으로 꿈이 나타나는데 박 부인의 꿈에는요, 금강산 신령이 나타나서 박 부인에게 화가 미칠 것을 미리 알려주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박 부인이 그거를 눈치를 채지 못하고, 아니 눈치를 채긴 했으나 미약하여 도망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도술로서 금강산 문수암까지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교적인 서사공간과 소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초현실적인 힘으로 한계 상황을 모면하고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작품 속에 표현된 것이고, 이거는 당시 독자들, 당시 민중들에게 도선 사상이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한다면 나는 꿈에 로또 번호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소재 봅시다. 소재는요, 이 옥지환이라고 하는 반지가 나와요. 원래는 이 반지는요, 어떤 신분을 알려주는, 즉 헤어진 두 연인 간에 만나게 되는 어떤 신표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표 기능보다는 어떤 결연을 의미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문체 봅시다. 문체는요, 이 소설은 장회체 소설이에요. 장회체라는 건 1회, 2회, 3회 자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은 뭐 8부까지, 16부작, 뭐 이런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중국에서 유행하던 그런 소설인데, 이 작품은 독특하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왔다. 근데 뭐 이거는 중요한 거는 아니고, 왜? 지문에서 이렇게 몇 장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모의고사에서 그다지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장면이 바뀔 때 처음 부분에 차설 또는 사설로 시작한다는 거. 차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한 바와 같이 라는 뜻으로 어떤 앞의 장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장면이 바뀌는 모습, 이전 장면에서 이어져 오는 거죠.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끝에 가면요, 그러면 결말이 어떻게 될지 다음에를 기다려 주시오. To be continue. 이런 말로 이제 매듭을 지어요. 그리고 각 장이 사실은 분량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는 늘리기 위한 수법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장으로 옮긴다 라고 하는 게 문체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진사전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